오늘 이 시간에는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정의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주요 항목을 이해합니다. 둘째,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의 관리 기준을 숙지합니다. 셋째,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그리고 비상대응 체계를 학습합니다. 학습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 2. 유해물질, 인체 영향. 3.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설비. 4. 안전작업 방법 및 보호구. 5. 기타 안전보건관리 및 퀴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리 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띰, 미스트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유기화합물은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 합물을 말합니다. 또 다른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로는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 광택이 나고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인 금속류가 있습니다. 산알칼리류는 수용액 중에서 화합물이 용액에서 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 즉 해리를 통해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들며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 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입니다. 가스상태 물질류는 상온, 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상태의 물질을 지칭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통칭하여 부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MSDS란 무엇일까요? 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MSDS의 주요 포함 정보로는 구성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 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기입됩니다. MSDS는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MSDS의 1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경고 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성 위험성 분류는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GHS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해성 구분 뒤에 숫자로 표시되며 여기서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 위험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GHS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국제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경고 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취급 근로자가 유해 위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고 표지는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는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외 식별번호, 관용명 및 이명, 함유량 % 등이 기재됩니다.
CAS 넘버의 정의는 미국 화학회 CAS에서 화학물질마다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이 각 화학물질, 주로 단일 물질을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의 일반 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을 알고 싶을 때에는 MSDS 항목 9번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물리적 상태, 색 등의 외관, 냄새 및 냄새 역치, 녹는 점과 어는 점, 촉이 끓는 점과 끓는 점 범위, 인화점, 증발 속도, 인화성 고체, 기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및 하한, 증기압, 용해도, 증기 밀도, 비중, 노말 옥타놀, 물분 배계수, 자연 발화 온도, 분해 온도, 그리고 점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및 반응성은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MSDS 항목 10번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및 반응성 정보에는 특정 환경, 예를 들어 물과 접촉 시 발열 또는 인화성, 가스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의 반응 특성을 나타내는 반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열, 공기, 물, 햇빛, 다른 물질 등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화학적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물질은 함께 보관하거나 취급하면 위험한 물질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더라도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독성 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의 인체 영향. 먼저 독성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노출 경로는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로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이 있습니다. 건강 유해성 정보에는 급성 독성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및 반복 노출, 그리고 흡인 유해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는 MSDS 항목 11번인 독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사업주 의무로서 사업주는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며 어떤 유해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을 가지는지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비 설치 의무로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기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취급량, 작업 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그리고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의 6가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주요 물질 예시로는 알파다시나프타라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 합물, 염화비닐 등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게는 인체 영향 교육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사용 방법,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작업자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시력,
상실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인지 훈련을 포함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응급조치 요령이란 화학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인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상황별 상세 조치로는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세척하는 방법 등의 지침이 제공되며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 세척 방법 등 즉각적인 조치가 명시됩니다. 흡입했을 때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먹었을 때에는 즉시 토하게 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며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으로 특별한 의학적 지침이나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됩니다.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물질의 응급조치 사항을 먼저 숙지하는 숙지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고 근로자에게 노출된 경우에 MSDS 항목 4번인 응급조치 요령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및 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근로자는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 행위로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세척 및 세탁시설도 중요합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 목욕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목욕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입구,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 및 안전 설비. 국소배기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란 화학물질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장치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설치 의무로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베릴륨을 가열 응착하거나 가열 탈착하는 설비,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 등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가스 증기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 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 적정 제어 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하는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배기 장치 점검 및 유지 관리 기준입니다. 점검 시기는 국소배기 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할 때 그리고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의 헐거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공기 정화 장치 내부의 분진 상태 및 여과제 파손 여부, 공기 정화 장치 포함 시 그 밖에 국소배기 장치의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 발견 시 조치로서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 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기록은 3년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관 및 밸브 안전관리입니다. 재료 및 구조 측면에서 배관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져야 합니다.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와 강도,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누출 방지를 위해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게스킷을 사용하고 밀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관리 및 표시 시 밸브 등에는 개폐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 정변위 압축기, 정변위 펌프, 배관 등 과압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물질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장시설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저장 원칙으로서 화학물질은 종류별로 분리 저장해야 하며 반응 및 혼합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 물질은 별도 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는 밀봉된 상태로 저장해야 하며 개봉하여 사용 중인 용기도 저장할 경우에는 밀봉해야 하는 밀폐 및 봉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액체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유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온도 및 누출 관리를 위해 온도 상승으로 분해 발화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은 발화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장 보관 설비는 물질이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작업 방법 및 개인보호구. 먼저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급 및 저장 원칙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내부에는 일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급 작업 수칙 예시로는 밸브콕 등의 조작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조정,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 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시료의 채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그 밖의 화학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은 MSDS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 방지 및 노출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노출 기준의 이해는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MSDS에 명시되는 노출 기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시간가 중 평균 노출 기준 TWA는 일일 8시간 작업 기준이며 단시간 노출 기준 SPEL은 1회 15분간 노출 기준입니다. 또한 최고 노출 기준, 천장값은 일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은 고용노동부고 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는 국소배기 장치가 오염원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환기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선택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작업 환경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 보호를 위한 장비로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눈 보호를 위한 보안경은 비산물, 분진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손 보호를 위한 불침투성 보호장갑은 화학물질의 부식성, 내열성, 내한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신체 보호를 위해서는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앞치마, 보호장화, 신발 덮개, 방열복, 방한복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 보호용, 바르는 약품 등의 기타 보호수단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운반 안전 수칙. 차량 운반 시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숙지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을 방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며 하역 또는 적재 시에는 차량 엔진을 끄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이 음식물이나 가축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반하는 화학물질과 차량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용기는 바로 세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우편으로 화학물질을 운반해서는 안 되며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 좌석 옆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운반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기사 또는 운반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질, 취급 시 주의사항, 누설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MSDS 항목 14번인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해물질 이송 및 사용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이송 안전 수칙으로 액체기체 이송 시에는 증기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 및 가동해야 합니다. 독성 물질 이송 지점 근처에는 세안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체 이송 시에는 분진 비산을 최소화하고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며 호퍼나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사용 유즈 안전 수칙으로는 계량 및 투입 시 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발생하는 증기 등을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투입이 끝나면 투입구를 덮개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혼합 등 공정은 밀폐나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해물질은 국소배기 장치에 연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시에는 시료 채취 시 드레인되는 화학물질을 회수하고 유해물질 발생 방지를 위해 밀봉하며 포위식 국소배기 장치 내에서 시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숙지 역시 필수적입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 및 환경 보호 조치를 우선합니다. 유출된 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화학물질에 적합한 정화제를 사용하거나 흡수제,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정화 또는 제거합니다. 누출된 양을 최소화하도록 밸브를 차단하거나 다른 용기로 이송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제거 작업이 끝나면 몸을 씻어야 합니다.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합니다. 연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및 퀴즈. 먼저 비상대응 체계 및 응급조치입니다. 비상대응 조직 및 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및 사고 상황 통제를 위해 비상통제실을 지정하고 실제로 투입 가능한 훈련된 인력으로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신속한 전파를 위해 비상대응 담당자 연락망을 도식화한 비상연락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제 장비 및 물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방제 약품, 확산 방지 물품, 개인 보호장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현장 정리정돈 및 문서화 관리입니다. 작업장 청결 유지를 위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벽 설비 및 휴게시설 등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쌓인 분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용기 및 포장 관리는 화학물질 운반 저장 등을 위해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정보 게시는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 및 긴급방제 요령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록 및 문서화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변경 내역 등 주요 안전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확인 절차 내용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해물질 관리 규정 준수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은 취급 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가능합니다.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로서 사업장에서 저장,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경고표지 부착 의무도 있으며
저장,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의무를 가집니다.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 시점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등 화학물질 저장 취급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MSDS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유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표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유해성 위험성 분류입니다. 두 번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설비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입니다. 세 번째,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운전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화학물질 성질, 취급 주의사항, 위급 시 조치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용기나 포장에 부착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경고표지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오일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오일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